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위험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명령하면서 미국 소비자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자동차 가격이 $3,000 이상 오르고 농산품과 장난감 등 대부분의 품목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탑승자 6명을 태운 구급 항공기가 쇼핑몰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 하루 만에 휴스턴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109명이 가까스로 비상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소이민자 단체들이 SNS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단속 현장 영상을 공유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이 약화되고 우리의 법이 짓밟히며 국민이 위험에 처하고 국경이 무시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통상 관세는 시장 간 국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관세 조치를 동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25%의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펜타닐의 원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에도 10% 관세 부과를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이번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하며 우리의 주권이 약화되고 우리의 법이 짓밟히며 국민이 위험에 처하고 국경이 무시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최우선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경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범죄자들과 마약이 국경을 통해 지속 유입되면서 미국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중보건 위기와 국가 비상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캐나다의 준수와 협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명령하면서 미국 소비자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자동차 가격이 $3,000 이상 오르고 대부분의 품목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행정명령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의 새 조치로 자동차 구매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올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최대 100만 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웰스파고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약 $56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제품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차 한 대당 $3,000에서 $6,000의 추가 구매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아보카도 등 농식품의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방울토마토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 역시 미국 시장 80% 이상을 멕시코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나무에서 추출한 메이플 시럽 가격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멕시코산 데킬라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 밖에도 멕시코산 과일, 채소, 맥주, 주류, 전자제품, 캐나다산 감자, 곡물, 목재, 철강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른바 최저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수입하는 $800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쉬인,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도 탑승자 6명을 태운 구급 항공기가 쇼핑몰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 의료 서비스 기업 제트레스큐 에어 앰뷸런스가 운항한 항공기는 지난 31일 오후 6시 6분께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해 1600피트까지 올라간 뒤 레이더에서 빠르게 사라졌고 루즈벨트몰 근처 교차로에 추락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미주리주를 경유해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제트레스큐 에어 앰뷸런스 측은 해당 비행기에 여자 어린이 환자 1명, 환자의 어머니 1명, 승무원 4명, 총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는 모두 멕시코 출신으로 어린이 환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필라델피아 슈라이너스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멕시코로 이송되던 중이었습니다. 체럴 파커 필라델피아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사고로 소형 항공기에 타고 있던 6명과 추락 현장 인근의 차량에 타고 있던 1명 등 7명이 사망하고 최소 2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커 시장은 부상자 22명 중 5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시 당국은 추락 현장에 11채의 가옥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엔 5건의 화재도 발생했지만 모두 진화됐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 거리의 4에서 6블록 정도가 충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시 당국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락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 중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 하루 만에 휴스턴에서 뉴욕으로 향하려던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109명이 가까스로 비상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어제 연방항공국을 인용해 오전 8시 30분쯤 휴스턴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 공항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제보받은 영상을 보면 유나이티드 항공 1382편이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는 순간 오른쪽 날개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총 104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신속한 대피가 이뤄진 덕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방항공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잠을 자려던 찰나에 큰 소리를 들었다며 비행기가 흔들려 창밖을 보니 날개와 엔진이 불에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행기 안에서도 타는 냄새가 났다며 승무원들이 처음엔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가 이내 비행기 뒤편의 비상 슬라이드로 승객들을 탈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공동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 영상을 공유하며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강화에 대비해왔습니다.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를 위한 일리노이주 연대는 자신들이 구축한 기존의 이민자 핫라인을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을 서로 알리는 용도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100개의 회원 단체들과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 단체들은 SNS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 대응망을 구축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한 개인이 단체 핫라인에 연락하면 다른 단체들의 해당 활동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현장의 영상과 사진을 찍어 알리는 전략입니다. 실제 시카고 리틀빌리지 거리에 IC 집행관들이 나타났을 때 이 연락망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리틀빌리지의 활동가들은 SNS 등을 통해 IC 집행관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시카고시 의원 마이클 로드리게스는 메시지와 동영상들이 밀려 들어왔다며 사람들이 집행관들이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들을 따라다녔고 집행관들은 결국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다고 신문에 전했습니다.
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대응과 함께 SNS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언한 뒤 틱톡엔 ICE의 움직임을 알리는 영상들이 잇따랐습니다. IC 요원을 목격했다는 정보를 담은 미국 지도의 링크도 틱톡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 지역사회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방교통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메모를 통해 지난 29일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을 각 지역 대중교통기관과 프로젝트에 지원할 때 연방 이민 조치에 협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기타 목표를 준수하는 기관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시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또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마스크 착용 또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MTA 대변인은 아직 직원들에게 IC 직원들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향후 연방정부의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대중교통 시스템 내 이민 단속 조치에 협력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는 MTA의 각종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뉴욕시 이 애비뉴 전철 연장 공사에 3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경전철 프로젝트에는 약 3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옹호단체인 라이더스 얼라이언스는 모든 승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며 전철 및 버스에서 이민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대중교통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NYPD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열차 내 흡연과 음주 등은 물론 강압적인 구걸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NYPD 제시카 티시 국장은 30일 2025 신년 연설을 통해 더 안전한 뉴욕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며 전철 내 범죄 단속 전담부서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삶의 질 개선 부서로 명명된 경범죄 단속 전담부서는 뉴욕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급부상한 지하철 내 범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 흡연과 음주, 여러 좌석 점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것은 물론 강압적 구걸 행위, 불법 노점상, 공공장소 노상 방뇨, 차량 유기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NYPD는 앞으로 경범죄 전담부서들의 단속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TC 국장은 뉴욕시 지하철과 승강장은 노숙자 보호소도 정신병원도 아니라며 NYPD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압도적 다수는 오랜 기간 경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C 국장은 대중교통 안전 증진을 위해 범죄율이 높은 지하철역에 경찰 200명을 추가 배치하고 150대에 달하는 모든 야간 열차에 경찰을 2명씩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NYPD는 연방당국의 이민법 위반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겠지만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단속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춘을 하루 앞둔 어제 봄을 예측하는 그라운드 호그가 땅 밖으로 나와서 허공 대신 자신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겨울 같은 추운 날씨가 6주는 더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펑스토니의 작은 마을 고블러스놉에서 어제 그라운드 호그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 전국에서 약 4만 명이 모였습니다. 마을의 원로인 핸들러가 검은색 정장과 실크 모자를 쓰고 수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레 필을 굴 밖으로 꺼냈습니다. 젓갈색의 필이 등장하자 관객들이 환호성을 울리며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댔고 갑자기 들려나온 필은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CNN은 유명한 일기예보관인 필이 오늘 아침 따뜻한 굴에서 나와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앞으로 6주 동안 겨울이 더 계속될 것으로 예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른 봄이 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라운드 호그와 예측은 명성에 비해 신통치 않았습니다.
해양대기청 분석 결과 2005년 이후 약 35%의 예측만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육군은 수도 워싱턴에서 야간 비행 중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충돌한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조종사가 여군인 28세 레베카 로바크 대위라고 신원을 발표했습니다. 로바크 대위는 2019년부터 조종을 시작해 450시간의 비행 시간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명 탑승의 헬기 사망자 중 조종사의 신원이 다른 두 사람보다 늦게 알려지면서 조종사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해 파일럿이 된 여성 대위라며 그 이름이 온라인에 잘못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육군은 이를 늦게 조종사 신원을 공표하면서 가족들이 공개를 꺼려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바크 대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립대 ROTC 출신으로 조종사가 됐으며 육군 근무 후 의사가 되길 희망했다고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청소년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17에서 20세 청소년들은 주에서 시행하는 도로주행 시험 합격뿐만 아니라 성인과 함께 50시간의 운전 연습을 실시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도로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달 8일 이 법에 서명을 했으며 새로운 50시간 운전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발급된 러너스 퍼밋 또는 시험 퍼밋을 소지한 21세 미만 운전자들은 성인과 함께 최소 50시간 운전 연습을 완료하고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50시간 중 최소 10시간 교육은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 보호자 또는 감독 운전자가 감독 운전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교와 손잡고 글로벌 런케이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런케이션은 학습과 휴가를 합친 용어입니다. 제주도는 31일 프린스턴대, 제주대와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국제교육연구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런케이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협력, 운영, 제주의 가치, 비전, 미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협업, 기타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협약 기간은 5년이며 세부 이행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부터 프린스턴대와 제주도, 제주대가 협업해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성사됐습니다. 뉴욕의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는 콘 에디슨이 10% 이상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31일 에너지 공급업체 콘 에디슨은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11.4%, 가스요금 13.3%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뉴욕 주 정부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기 공급 시스템 대규모 개선을 위한 16억 달러와 가스 공급 인프라 개선을 위한 4억 달러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 정부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검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관련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실은 호컬 주지사는 공공서비스 부서에 콘 에디슨의 요금 인상 요청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 25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